통화 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지입니다. 오는 6일 애플의 WWDC가 개최되는데요. WWDC 이거 말로만 들어보셨지 실제로 뭐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을 거예요. 애플의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 9월에 아이폰을 공개한다면 6월에는 이제 1년 동안 준비한 그 OS 업데이트를 한 번에 공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업데이트 할 때 뭐 15.5 베타 버전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15.1 뭐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앞에 붙는 이 숫자가 OS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뭐 TV 그리고 맥까지 다 다른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OS가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이번 행사 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WWDC에 뭐 M2 맥북 에어가 나올지, 애플 글라스가 나올지 이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만 높지 OS 업데이트에는 크게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애플이 출시할 제품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WWDC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지 세 가지를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새로운 OS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입니다. 빅서와 몬트레이에 이은 이번 OS 이름은 매머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건강 추적 기능을 중점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사실 아이폰은 iOS 14 때부터 위젯이 시작됐기 때문에 위젯 자체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아이폰에서 위젯을 보면 그 위젯 자체에서 실행되는 대화형 위젯이 아닌 메모나 날씨 눌렀을 때 그 앱으로 들어가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화형 위젯으로 안드로이드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림 센터에도 위젯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 추적 기능인데요. 원래 가능했었던 수면 추적 기능이 좀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건 의약품 식품 추적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강 추적 기능 관련해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혈당 측정 기능인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아마 이 식품 추적 기능이 기반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iOS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미리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 할 만한 파격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미리 유출되진 않으니까 그 WWDC에 어떤 그 건강 추적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AOD 기능입니다. 제가 갤럭시 사용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업계에서도 이번 업데이트되는 기능 중에 가장 기대되는 기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5에는 이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AOD를 켜고 다니는데 항상 화면이 켜져 있는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애플워치에 탑재된 이 디스플레이는 LTPO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폰 13에도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AOD가 가능합니다. 근데 애플이 여태까지 안 한 건데 iOS 업데이트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이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만 가능하게끔 한다는 이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WWDC 이번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확대기 앱입니다. 라이다 스캐너가 가능한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 기기들에 한해서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용 입구 표지판이나 뭐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 읽기, 문 주변의 표지판, 기호 등을 읽어주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치에 있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것을 활용하려고 애플이 업그레이드 하는지는 조금 궁금해지네요. 애플의 기본 앱인 번역 앱 아시죠? 그 번역 기능이 애플의 모든 미디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파리에서 유튜브를 재생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이든 번역을 제공하고 글자 굵기나 줄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치OS 9 업그레이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전력 모드가 생긴다는 건데요. 애플워치 다 좋은데 항상 배터리가 아쉬웠거든요. 저전력 모드가 생긴다면 오히려 뭔가 새로운 모델을 사는 것보다 기존의 모델에 저전력 모드가 가능해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추가될 예정이고 iOS에서 업데이트되는 그 건강 추적 기능에 따라서 워치의 건강 추적 기능도 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OS에서 업데이트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앱의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가 도입된다는 건데요. 갤럭시 기기들에서 아주 장점이라고 하는 덱스 모드가 애플 기기에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능 중에 하나인 모든 미디어를 이제 번역하는 그 기능, 특히나 이 패드에서 활용하면 업무할 때나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리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M2 맥북 에어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려왔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노트북도 2020년에 공개되었던 M1 맥북 에어인데요.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까지 최근에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M2가 나올 차례잖아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번 WWDC에 소개될 가장 유력한 제품으로 M2 맥북 에어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애플이 새로운 칩셋의 맥을 이 WWDC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WWDC에서 맥 신형을 선보인 게 2017년이 마지막인데다가 M2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분명히 1시간 이상 막 자랑을 할 거란 말이죠. 맥을 메인으로 공개하는 이 12월에 M2 맥북 에어를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혹시나 실제로 공개될지 안 될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WWDC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WWDC에 어떤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면 재밌을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6일부터 행사가 진행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노트는요.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7월 새벽 2시에 라이브 스트리밍 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공개되었던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 너무 혁신적이었는데 실제로 적용된 건 올해 3월 정도였습니다. 제 아이패드는 또 지원하지 않는 기기여서 1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공개되겠지만 실제로 그 기능들이 어떤 제품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까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그 WWDC 행사 공개되자마자 제가 또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빠!